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의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앞에는 아침 신문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합니다. 매일경제 일면 기사,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식 그리고 그 이후에 내놓은 입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먼저 사진을 보시면요. 바이든 대통령 부부 지금 손을 흔들어서 화답을 하는 모습이 사진에 실려 있고요. 내용 보겠습니다. 바이든 통합에 내 영혼을 걸겠다. 그만큼 미국 사회가 극한 분열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통합을 위해서 내 영혼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취임 연설에서요. 민주주의를 11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만큼 위기라는 겁니다. 통합이 없으면 평화도 없다. 아무래도 이런 얘기를 강조하는 거 보니까 미국 내 상황이 주요 관심사다는 걸 또 보여줍니다. 정치적 극단주의를 배격한다. 미국의 리더십을 다시 세울 것이다. 동맹을 복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국가가 영업 손실을 보상한다. 여권발 100조짜리 논쟁이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손실보상제입니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으신 분들,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대표적이죠. 1년 동안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재난지원금을 주는 차원이 아니고 손실 자체를 보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정세균 총리 방역 피해 보상 법제화를 지시했다. 기재부가 최근에 이에 대해서 재원 등을 얘기하면서 반발했어요. 이거 어렵다고 그러자 지금 저항하는 겁니까? 우리나라가 기재부의 나라입니까? 이렇게 질타합니다. 총리가 기재부 차관을 향해서 이렇게 질타했을 때는 이거는 가라는 뜻이죠. 영업 제한 피해 지원 필요하지만 돈 어떻게 풀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점이 있다는 목소리도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법무부 그리고 인천공항 그리고 몇몇 사무실 등 검찰 김학의 출금 그 과정에 대한 해외 출금에 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그동안 논란이 많았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겁니다. 검찰이 드디어 뭔가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원지검 배당 8일 만에 첫 강제 수사에 나섰다. 이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김진우 공수처장 국민 앞 오만한 권력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각오를 밝혔습니다. 어제 공수처 출범했습니다. 법안 발의를 따져보면 25년 만입니다. 이미 과거서부터 논의는 계속 있었죠. 수사, 공소부 분리, 그리고 차장 후보 복수 제청 뭐 이런 내용도 좀 실려 있습니다. 아직은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이제 차장을 뽑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 가장 맨 왼쪽에 김관호 계명대 교수 오늘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종훈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최진경 변호사도 자리하셨고요. 마지막 자리에는 주원규 삼육대 겸임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4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오늘 주요 내용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뒤집힌 민심입니다. 부산 얘기입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그동안은요.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뭐 좀 앞선다. 여유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 그리고 여론조사상으로도 좀 수치가 나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뒤집혔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배경이 무엇일지요?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기재부의 나라냐. 일면 기사 때 봤습니다. 손실 보상과 관련해서 정세균 총리의 질타가 있었다. 오늘 요 표현을 인용한 제목이 참 많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택배비가 불씨.
택배 노동자분들의 과로사, 이거 큰 문제가 됐었죠. 노사가 뭔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택배비 인상으로 연결될 것 같다. 이런 분석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 공수처 출범입니다. 어제 출범한 내용, 그리고 그와 관련된 기사들도 좀 준비돼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어제 아침에 매일경제 시간에도 바로 빠르게 전해드렸는데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식과 관련, 그리고 취임 이후의 여러 가지 모습들, 오늘 많은 언론들이 신문에서도 지면을 할애해서 다루고 있는데 좀 눈길을 잡았던 몇 가지 장면을 지금부터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사부터 좀 보겠습니다. 22살 흑인 여성,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 등장을 했습니다. 과거에 좀 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큰 제목을 보면요, 3,900여자 축시로 통합을 노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죠. 흑인, 여성, 그리고 20대 초반. 어떻게 보면은 사회에서 결코 주류가 아닙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걸 극복했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좀 더 내용 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도 어릴 적에 말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가 좀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부인인 질 여사가 이 흑인 여성을 천거했다. 최연소로 축시를 낭독한 겁니다. 이름이 고먼인데요. 의회 폭동을 보며 밤새 시를 완성했다. 그러면서 이런 포부도 밝혔습니다. 2036년에 대선 나갈 것이다. 그럼 앞으로 한 10여 년 뒤인데요. 30대가 됩니다. 대선 꿈을 꾸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주목받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도 좀 짧게 소개드렸는데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았어요. 바이든 최근접 경호 요원은 한국계 데이비드 조.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그리고 취임식 이후에 여러 가지 모습에 항상 옆에 있습니다. 경호부장입니다. 데이비드 조 한국계입니다. 국토안보부 비밀경호국 소속입니다. 비밀경호국이니까 아무래도 뭐가 알려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 말고는 딱히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잘 안 나옵니다. 바이든 대통령 경호 총괄 맡았다. 이렇게 기사로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인물과 관련된 영상 준비했거든요. 연속해서 보겠습니다. Of a country and a time where a skinny black girl descended from slaves and raised by a single mother can dream of becoming president only to find herself reciting for one. 자, 지금 보시면요.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날 모습인데 지금 문을 열어준 옆에 누군가 있죠? 검은 양복. 데이비드 조입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저 동양인은 누구인가? 동양계 미국인 같은데 누구이지? 이런 궁금증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또 언론 통해서 알려줬고요. 지금 보면 항상 옆에 있습니다. 저렇게. 밀접 경호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요. 그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철저하게 믿는다는 뜻도 될 겁니다. 네. 어제 이제 저런 모습, 두 가지 모습이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구락 교수님. 네. 지금 두 가지 모습 연속해서 기사와 영상으로 소개해드렸는데요. 바이든 정부의 지향점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걸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백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만다 고만 같은 경우도 흑인이고 예. 지금 데이비드 조 한국계. 그리고 노래를 불렀던 로페즈 같은 경우 라틴계입니다. 그리고 레이디 가가 같은 경우 이제 국가를 불렀던 레이디 가가는 백인이지만 성소수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성을 추구하는 모습이 지금 여기에 이제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읽을 수가 있는 것이고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통합입니다. 분열된 이 미국을 어떻게 하든 이제 이렇게 결합시키고 화합시키는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사람들이 같이 함께 하는 것이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미국의 이 인종을 구분할 때 예. 샐러드 볼이라 그래요.
어떻게 해도 사실은 색깔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만 이민이 올 때는 우리가 멜팅팟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하나의 팥에 들어가서 다 녹아져 내릴 수가 있어요. 하얘니까. 그런데 이제 유색 인종이 들어오면서는 어떻게 해도 안 바뀌어집니다. 피부색이 다 다르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샐러드 볼이라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샐러드 볼이 실질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장면을 만들려고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노력을 예. 하는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이고 특히나 이 아만다 이 고문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에 이 언어 장애가 있었는데 예.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글쓰기를 통해서 이제 극복을 하는 그래서 시인이 돼가는 그래서 뭐 하버드 대학의 사회학과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 굉장히 사실 유능한 이 청년 이제 재원인데 이번에도 강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축시를 쓰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니 보는데. 그 부담은 엄청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처음에 안 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6일 날 그 의회 폭동이 들어가면서 이게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위기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통합된 사회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예. 뭐 아주 쉽게 축시가 써졌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실 이 지점을 우리나라 언론도 그렇고 미국 언론도 주목하는 이유는요. 미국 국내에서 저렇게 어떤 다양성, 포용 이런 걸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전에 트럼프 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그 연장성상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까지 연장이 될까라고 싶지만 해외, 외국을 바라보는 바이든 대통령의 시각 역시도 이런 게 아닌가. 뭔가를 좀 다양하고 동맹을 중시하고 같이 가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점에서 이게 분석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주홍규 교수님. 네. 미국의 모습이었고요. 우리도 저런 어떤 다양한 모습,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는 어떤 취임식 내지는 큰 행사. 우리도 언젠가 이런 모습이 좀 있을까요? 네, 좀 그런 한국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보기가 가장 제가 더 원하는 바인데요. 예. 가장 요번에 이제 고먼 시인에 대해서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예. 그 젊은 시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젊은 시인이라는 게 단지 이게 나이가 젊어서만이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에 대해서 거침이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다는 것. 또 하나 그리고 사실은 되게 이 논쟁이나 이념 논쟁에 휘말릴 수도 있는 인물일 수도 있거든요. 이 고먼이라는 시인은 인종차별과 페미니즘 활동가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되게 첨예하게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통합이라는 메시지를 걸어서 한 일국의 그리고 그 어떤 세계를 대표하는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 행사의 축시를 낭독하게끔 이끌었다는 거는 예. 상당히 우리나라가 조금은 경청하고 본받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딱 하나가 이거 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능력 있는 시인이다 하더라도 예. 이렇게 20대 초반의 젊은 시인을 과연 한국 사회에서는 그러게요. 조금 죄송한 말이지만 들러리 취급하지는 않았는가. 저렇게 큰 행사에 과연 20대 초반에 어떤 활동을 하는 청년을 네. 등장을 시켜서 상징성을 줄 것인가? 이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조금 그냥 배후에 우리는 이벤트를 깔아놓고 거기에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주입하는 경우가 좀 있었지만 예. 지금 고먼 시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자율적인 능력으로 자율적인 영감을 받아서 특히 의회 폭동을 보면서 영감을 받았다는 부분이 저희한테도 상당히 주는 메시지와 그리고 상징성을 돌파하는 힘이 느껴진다고 봐서요. 미국 사회가 저런 부분에서 이제 통합에 조금 가치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갖고 우리나라도 저런 부분에 있어서 20대 그리고 소외받을 수 있는 그런 계층에 대한 예. 그러한 것을 단지 돌봄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이야기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그 시 얘기가 잠깐 나왔거든요. 시의 한 대목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선 기사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시의 여기 아랫부분입니다. 빛은 언제나 존재한다. 앞서서 무슨 새벽, 어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그 빛을 직시할 용기가 있다면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빛은 늘 있다. 그러나 못 알아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빛이 될 용기가 있다면.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인이 앞으로 한 15년 뒤에 대선 출마할 생각이 있습니다. 딱 밝힌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차죠. 지금요. 이런 모습들이 소개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장면에서 또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모습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때 경쟁자일 수도 있는 모습인데요. 여러 인물들이 참석을 했는데 약간 눈길을 잡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취임식 모습이거든요. 샌더스입니다. 샌더스. 근데요. 취임식 복장 치고 좀 독특하죠.
동네 아저씨가 어디 가게 가는 복장 같잖아요. 장갑도 끼고 그리고 모자가 달린 패딩 점퍼를 입었습니다. 옆에 다른 분들 보면은 코트를 입고 지금 기념사진 찍고 있는데 완전 좀 튑니다. 사실은요. 저 복장이요. 자, 그리고 이제 취임식 모습이죠. 클린턴 전 대통령이 앉아 있는데요. 뭔가가 좀 피곤해 보입니다. 근데 나이로 치면 클린턴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4살이 어려요. 지금 동생이 지금 뒤에서 형님이 지금 대통령 취임하는데 지금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라서 좀 여유가 생기는 걸까요? 아니면 뭐 별 관심 없다 나는 뭐 이런 걸까요? 아무튼 저런 조는 모습까지 카메라에 포착이 좀 됐습니다. 최종훈 평론가 제일 많이 웃으시던데. 저는 아까 그것도 봤지만 사실 예.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악관 문고리 권력을 한국계가 장악했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싶은데요. 경호부장. 네, 맞습니다. 아. 경호부장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지금 질 바이든 여사, 예. 퍼스트 레이디를 일정을 담당하는 것. 우리나라 청와대로 말한다고 하면은 제2부속관 부속실 있지 않습니까? 아. 거기에 일정을 담당하는 진아리라는 부속실, 분도 제2부속실의 1점 담당. 네, 그렇기 때문에 아. 지금 뭐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게 대통령의 경호 그리고 또 이 퍼스트 레이디의 문고리 권력까지도 한국계가 장악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예.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오늘 어떻게 보면은 좀 뿌듯한 마음에서 아침에 또 웃음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식과 관련된 내용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